페이지 157페이지 157페이지 내용은 뭐예요? 바닷물에 수온 분포 해수의 수온 분포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예요.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또는 바다가 위치해 있는 위도에 따른 수온 분포 두 가지. 위도에 따라서 바닷물의 표층 수온은 어떻게 분포하느냐. 그건 간단하지. 표층 해수의 온도에 대한 특징. 이거 뭐 간단해요. 어떤 바다든지 간에 표층 해수에 대한 온도는 당연히 뭐에 의해서 그냥 영향받아? 위도에 영향을 받아. 위도. 이거는 지구는 뭐하니까? 둥그니까. 자, 지구는 둥그요. 적도지역. 햇빛을 지구가 받아. 태양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위도에 따라서 공급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동일해요. 여기서 단위 면적당, 같은 면적당 공급받는 햇빛의 양이 같아?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위도 지역은 이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곧장 들어오게 된다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장으로 저위도 지역에서 태양의 남중 고도는 또는 태양의 고도는 크다 작다. 태양 고도는 크다. 고도라고 하는 것은 지면과 햇빛이 이루고 있는 각도를 고도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태양 고도는 몇 도야? 90도겠지. 근데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좀 비스듬히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태양 고도는 이 각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지면과 이루고 있는 각도. 그러면 적도 지역은 지금 보시듯이 지면에 대해서 햇빛이 90도로 들어오지. 태양 고도가 커요. 근데 고위도로 가면, 극지방에 가면 지면은 여긴데 햇빛은 이렇게 들어와. 고도가 어떻게 돼? 작아지게 돼. 그게 곧 뭐하고 연결돼? 단위 면적당 공급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요. 저위도 지역은 공급받는 태양 에너지 그리고 지구는 에너지를 공급만 받는 건 아니에요. 지구가 공급받았으면 우리 고1 때 배웠잖아. 에너지는 반드시 뭘 이루어야 돼? 균형을 이루어야 돼. 평형, 에너지 평형, 열평형. 공급받는 에너지가 있으면 지구가 뭐하는 에너지도 있어. 우주로 방출하는 에너지도 있어. 그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한다고. 지구는 우주 공간의 에너지를 뭐해? 방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을 비교했을 때 저위도는 누가 더 커? 받는 게 많아? 방출하는 게 많아? 받는 게 많아. 근데 중위도 지역은 뭐 비슷하겠죠? 비슷하겠지? 거의 같을 거고요. 고위도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극지방, 고위도, 극지방이라고 생각합시다. 극단적으로. 극지방으로 갈수록 받는 건 적어. 근데 방출하는 건 꾸준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극지방으로 가면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위도 지역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과잉이야, 부족이야?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 과잉 지역이 될 거고,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 부족이 일어나. 그래서 그 결론으로 저위도 지역은 평균 온도가 높아 낮아? 높지, 뜨겁지. 고위도 지역은 춥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표층 해수의 온도는 당연히 저위도 지역은 표층 수온의 온도가 높을 거고 한 25도, 30도까지 이렇게 될 거고 고위도 지역은 표층 수온이 4도씨. 이거 굉장히 차갑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위도에 따른 표층 수온의 온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대충 그려봐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적도 지역, 저위도 지역이라고 쳐. 그리고 여기가 뭐 극지방, 위도 80도인 지역이라고 쳐요. 여기도 극지방, 위도 80도인 지역이라고 쳐. 온도 분포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죠. 저위도 지역의 온도가 높아야 되고, 표층 수온의 온도가 높아야 되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져야 되겠지. 그 그래프가 그려졌잖아. 157페이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뭐 때문이야? 지구의 에너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아시겠죠? 해양 고도가 높다 낮다 의미 잘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문제에서 문장 나올 때 그런 식으로 문장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야. 저위도 지역은 태양 고도가 높아서 맞는 말이에요. 각도 90도에 근접하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어느 한 지역의 바다에 표층서부터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를 측정했다고 치자. 아주 이상한 지역은 아니고 뭐 적도라든가 중위도 한 요 정도 지역까지 온도를 이제 봤다고 쳐.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온도가 가장 높아? 아니 표층서부터 한 지역을 그냥 봤을 때 한 지역의 표층과 그 지역에서의 심해층 어디가 온도가 높아? 표층이 당연히 온도가 높겠지. 왜? 표층 받으니까. 뭐 그건 뭐 고민이야? 표층의 온도가 가장 높겠지. 그지?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차가워진단 말이야.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수심에 따른 X축, 표층 온도, 수온. 그러면 요 정도 깊이까지는 온도가 뭐 하다는 얘기야? 높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근데 그 높은 온도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유지가 돼. 알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온도가 확 낮아져. 몇 도까지 낮아져? 대략 몇 도까지 낮아져? 물의 온도가. 야, 물의 온도 최대 낮아지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몇 도까지 낮아져? 0도에서 4도지 뭐. 제일 많이 낮아져 봐야 0도일 거고 사실은 물은 4도일 때 밀도가 가장 커서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온도는 4도씨 근처에서 유지가 될 거야. 0에서 4도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온도가 점점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라 유지되다가 낮아지는 거예요. 요 층을 무슨 층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 혼합층이라고 명명을 해. 요 부위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부위.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요 부위를 뭐라 그래? 수온 약층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0에서 4도로 유지가 되는 요 층은 무슨 층이라 그래? 깊은 바다, 심해층 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 없지? 그래서 혼합층 특징. 혼합층은 말 그대로 뭐 되는 층이란 뜻이야. 혼합이 되는 층이기 때문에 혼합층이야. 혼합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가 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층이야. 그러면 왜 혼합이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요? 혼합층은 뭐 때문에 혼합이 될까? 바람 때문이야. 혼합층은 바람의 영향으로 혼합되는 층이다. 수온 그게 혼합층이에요.
그래서 혼합층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일단 혼합층 그러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 바람. 그러면 바람이 센 지역에서는 혼합도 세게 일어나겠지.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만들어진다. 바람이 센 지역에서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건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도 어떻게 된다? 알겠니? 그럼 위도에 따라서 또 바람의 강도가 달라.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저중고라고 했을 때 위도상으로 어디가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일까? 자, 중위도야. 모든 건 중위도야. 가장 건조한 지역? 중위도야. 가장 바람이 강한 지역? 중위도야. 알겠니?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어느 지역의 바다에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만들어진다? 중위도야. 중위도. 위도 20에서 30도 사이. 바람 가장 강해. 알겠죠? 저위도는, 적도라고 하는 저위도는요, 바람이 거의 안 불어. 자위도 지역은 혼합층의 두께 자체가 어떻다? 얇다. 자, 두 번째, 수온 약층. 얘 특징. 급격히 수온이 낮아지는 층이다. 수온이 훅 낮아져. 알겠죠? 이때 수온 약층 내에서 아래쪽과 위쪽 중에서 어디가 온도가 높아? 위쪽이 온도가 높지. 아래쪽이 차갑지. 그러면 뭐가 일어날 수가 없니? 대류현상이 안 일어나. 대류현상은 아래쪽이 뜨거워야지만 대류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수온 약층은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고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안정적인 층이야? 불안정한 층이야? 이걸 안정한 층이라고 해요. 안정한 층. 그래서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중간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심해층에 있던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고 쳐요. 심해층에 있는 물질이 혼합층까지 쉽게 올라올 수가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중간에 수온 약층은 안정한 층이라는 얘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물질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벽에 맞춰서 올라오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온 약층 때문에 심해층과 혼합층 사이의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그게 장점이냐 단점이냐를 떠나서 차단한다 그냥. 아시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심해층. 1년 내내 0에서 4도씨로 온도가 유지가 되는 층. 1년 내내 0에서 4도로 유지. 가로 열고. 이 말은 다른 문장으로 연교차가 가장 작다. 1년 동안의 온도차가 가장 작아. 1년 동안 지켜봤을 때. 그러면 연교차가 가장 큰 층은 뭘까? 1년 동안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큰 층은 혼합층이야. 여름에는 표층 수온이 20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겨울에는 표층 수온이 10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 15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혼합층은 연교차로 따졌을 때 가장 극심한 연교차가 나타나는 게 혼합층이다.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이 그림에다가 한 방에 다 그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어느 바다를 온도 변화의 그래프를 봤더니만 측정을 했더니만 어느 바다가 이렇게 나타났어. 예를 들어서 A 바다, B 바다는 이렇게 나타났어. C 바다는
이렇게 나타나서 보시자. 아시겠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어느 지역의 바다를 나타낸 걸까? 파란색은 그러니까 여기서 고위도, 저위도, 중위도 셋 중에 하나예요. 파란색은 어느 지역이야? 고위도 지역의 바다야. 얘가 고위도 지역. 그러니까 고위도라 그러면 통상 위도 한 60도 이상 넘어가면 고위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 그림에서 한 요 정도 위치 바다는요. 여기는 1년 내내 추워. 그래서 여기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간에 표면 온도 손 딱 넣으면 차가워. 몇 도야? 표면서부터 그냥 몇 도야? 4도야. 들어가도 4도고 더 들어가도 4도야. 그래서 고위도 지역의 바다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구분이 있어 없어? 없어. 고위도 바다는 표층서부터 그냥 무슨 층이라고 불리어져? 심해층이라고 얘기해. 심해층이라는 말 뜻 자체가 깊은 바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온도 분포를 따졌을 때 0에서 4도로 그냥 유지가 되는 층을 심해층이라고 불린단 말이야. 그러면 고위도 지역은 표층서부터 그냥 무슨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해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 그래프는 어때요? 표층 수온은 굉장히 높지. 표층 수온은 높은데 혼합층의 두께가 어때? 얇아. 그래서 노란색은 어느 지역 바다야? 저위도 지역의 바다야. 알겠죠? 그러면 분홍색은 표층 수온은 대략 한 15도 정도가 돼. 근데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 얘가 누구야? 중위도 지역이야. 이해되셨죠? 한 개도 안 어렵지? 그래서 얘를 지금 이 내용을 위도에 따른 단면으로 그리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얘가 적도 지역이고 얘가 위도 30도 지역이고 얘가 대충 위도 한 60도 지역이라고 치자. 30, 60. 그랬을 때 바다의 단면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백추. 무슨 그림인지 알겠니? 적도 지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무슨 층이란 얘기야? 이게 혼합층인데 두꺼워 얇아? 얇아. 얘가 혼합층.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층이야? 수온약층.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이 무슨 층이야? 심해층. 그래서 적도 지역은 혼합층이 얇고 뭐 수온약층도 뭐 그렇게 두껍진 않고 심해층 그 밑에 있고. 그런데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위도가 몇 도야? 위도 한 20에서 30도 이 사이지. 여기 혼합층의 두께가 어때요? 두꺼워. 그걸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위도 60도를 넘어가면 혼합층, 수온약층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무슨 층이라는 거야? 심해층을 나타내는 그래프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됐니 여기까지? 네. 넘겨. 그래서 158페이지. 158페이지. 158페이지 내용은 그래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해수의 밀도. 자, 좀 전까지 우리가 오늘 수업 내용 나간 게 뭐니? 염분, 그리고 수온에 대한 내용을 나갔어요. 온도와 짠 정도에 대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58페이지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해수의 밀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염분의 특징, 수온의 변화 특징에 대해서 배운 거야. 왜 그러느냐?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크게 누구냐? 누구와 누구 때문에 밀도가 결정되냐면 그 바닷물의 염분과 수온이다. 간단하게 머릿속에 정리한 거 한번 얘기를 해봐. 염분이 높으면 밀도는 뭐하다?
높다. 그래서 4에 받아가면 밀도가 커서 사람이 둥둥 뜬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밀도는 어떻게 될까? 낮아져. 그러니까 밀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과학에서 밀도는 뭐분의 뭐가 밀도니?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이걸 밀도라고 얘기를 한다고. 다른 건 다 변하지 않는데 온도만 변한다고 생각해봐.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한 바닷물이 있고 차가운 바닷물이 있어. 그러면 물이 따뜻해지면 모든 물질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잖아. 왜? 분자 운동이 뭐해지니까? 활발해지고 분자 간의 거리가 넓어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분모에 있는 부피가 커져. 그럼 밀도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염분과 수온인데 정리 일단 염분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수온은 뭐 할수록? 낮을수록 결과적으로 밀도는 뭐 된다? 커진다. 염분은 높고 수온은 낮을수록 밀도는 크다. 이겠지? 밀도 크다는 얘기는 느낌상으로 무거운 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온과 밀도의 관계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 수온이 높아지면, 수온만 보자, 수온만.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는 어떻게 돼? 낮아져야 돼. 그래서 아까 그런 그래프를 그렸잖아. 여기가 적도라고 치고, 위도 0도, 여기가 고위도 한 60도 지역, 여기도 위도 60도 지역이라고 쳐요. 표층 수온. 일반적으로 수온 온도 그래프 어떻게 돼? 적도에서 온도가 어때? 높지. 당연히 더운 지역이잖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이게 수온 그래프예요. 그러면 단지 이것만 가지고 만약에 밀도를 나타낸다면 밀도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 반대로 나타나야지. 이렇게 나타나야지. 그래서 얘 그래프가 밀도, 흰색 그래프가 뭐? 수온.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수온과 밀도는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158페이지 제일 밑에 수온 염분도라고 얘기해서 TS도라고 하는 값이 있어. TS도. 수온과 염분을 나타낸 그래프. 수온과 염분을 함께 표기한 그래프. 얘를 이름하여 TS도라고 얘기합니다. X축은 염분을, Y축은 수온을 나타내. 그래프상에서 우리 교재 그래프 보게 되면 X축은 염분, Y축은 수온을 나타낸다면 예를 들어서 요점, 수온은 높고 염분은 낮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요점. 얘하고 수온은 뭐하고? 같은데 염분이 높다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A와 B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두 어떤 지역에 바닷물이 있다고 쳐요. 수온은 같아. 근데 염분은 B가 염분이 높아. 그러면 밀도는 누가 더 클까? B가 큰 거야. 수온은 같은데 염분이 높으면 밀도가 큰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는 어떨까? A와 C를 비교해볼까? A와 C는 뭐는 같아? 염분값은 같아요. 근데 수온이 어때? C가 수온이 낮고 A가 수온이 높지? 그러면 A, C 중에서는 누가 밀도가 클까? C가 밀도가 큰 거예요. 이해됐니? 어떻게 그래프 해석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러한 값들은 그래프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온과 염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 해수의 밀도가 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점을 찍어가지고 선으로 연결했다고 치자. 밀도가 같은 애들을 선으로 연결했어. 이름하여 등밀도선. 밀도가 같은 놈들을 선으로 연결했다.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지? 얘네들은 밀도가 다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등밀도선이야. 그랬을 때 여기 또 다른 y 값이 있다고 치자. 또 다른 y 값이 이렇게 했을 때 등밀도선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밀도가 커, 얘가 밀도가 커. 그러니까 비교하면 되잖아. 이 점과 이 점을 딱 같은 요 점을 비교했을 때 얘가 밀도가 큰 거야, 얘가 밀도가 큰 거야? 아랫게 밀도가 큰 거야. 그러니까 등밀도선에서 그래프의 오른쪽에 있는 선일수록 밀도가 뭐한 선이다? 크다. 이해됐니? 그래서 그래프 보면요. 교재에 봐봐. x축이 0분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보이니? x축의 0분에 여기에 0분 값이 뭐 33 PSU, 34 PSU, 35 PSU 이쪽으로 갈수록 0분은 뭐 되게끔 표시가 되어 있어요. 0분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요 왼쪽에 있는 y축은 수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0, 5, 10, 0도, 5도, 10도, 15도 이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뭐 돼? 커지지.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y축은 밀도 값을 나타내는데 밀도 값. 얘가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확인해봐. 작아져야 돼. 확인해봐. 여기가 1. 얼마라고 돼 있어? 1.025 여기가. 밑으로 갈수록 1.028 뭐 이렇게 된다고. 오히려 y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뭐한 거다? 작아지는 거다. 근데 그거 외우지 말고 단순 생각하면 돼. 얘와 얘 중에서 밀도는 누가 클까? 두 놈은 염분은 뭐해? 같지. 근데 수온이 얘가 수온이 더 뭐해? 차가운 놈이지. 차가우면 밀도가 큰 거야. 그러면 얘가 밀도가 큰 거야. 얘보다는 얘가 밀도가 큰 거고 얘보다는 얘가 밀도가 큰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여기가 A라는 바닷물, 얘가 B라는 바닷물, 얘가 C라는 바닷물이라고 치자. A, B, C 중에서 밀도는 누가 커? 가장 누가 커? C지. 등밀도선에서 얘보다는 얘, 얘보다는 얘, 얘보다는 얘가 밀도가 큰 거예요. 일단 C가 밀도가 커요. 그 다음에 밀도 큰 건 누구야? B. 그 다음에 A. 만약에 수온으로 따졌을 때 수온은 누가 가장 높아? A, B가 같지. C가 수온이 가장 낮지. 그 다음에 염분으로 따져라. 염분으로는 누가 높아? B, C가 염분이 높은 거지. 그지? 여기 염분 값이잖아. 그래프 자료 주면 자료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돼. 근데 이 자료를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돼? 자료 보이는 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A와 B를 섞어. 만약에 섞었어. 누가 위에 뜨고 누가 아래에 가라앉게 돼? A, B를 섞으면 A가 위에 떠야 되지. 왜? 밀도가 작으니까 B가 아래쪽에 가야 돼. 만약에 B, C를 섞어. 누가 위에 자리를 잡게 돼? B가 위에 자리 잡고 C가 아래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됐니?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TS도 해석까지 자료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자료는 일단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그 자체로 해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세요. 이게 뭐라고 배웠더라, 암기 내용이 뭐야, 암기한 거 다 필요 없어. 자료가 주어지면 자료 해석이 제일 먼저예요. 알겠니?